예, 이번엔 지방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빚 관심 많으시잖아요. 빚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빚이 많아갖고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IMF 때 우리나라 국채 비율은 10%였어요. 너무너무 건전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진보 보수 할 때도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채무국이었거든요. 빚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았어요. 곧 나라 망한다, 이 나라 자본주의는 뭐 끝장이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불과 한 10몇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빚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이제 거기에는 뭐 그 3조 호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하튼 우리나라는 여하튼 보수 진보 정치가 왔다 갔다 했지만 끊임없이 발전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IMF 외환위기는 유동성 위기 문제였어요. 그건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너무 잘 묘사가 돼 있어서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미국의 농간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다 정보가 공개돼 가지고 클린턴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요. 빚 때문이 아니었다, IMF가. 그런 게 제 핵심이고, 또 하나는 적정한 부채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 관리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너무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빚을 절대 내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주요 국가 중에서 빚이 제일 적은 나라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북유럽이 복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잖아요. 세금도 제일 많이 걷고. 그런데 스웨덴 이런 데는 부채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빚이 적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복지를 적게 하는 미국이나 일본이 빚이 제일 많은. 그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지를 많이 하면서 유효 수요가 창출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창의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그 사람들이 뭔가 벤처도 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창의지수가 높아가지고 경제 성장이 많이 돼요.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가. 아무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지방 채무에 관련돼서 이 국가 채무와 지방 채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채 발행 뭐 얼마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지방에서 진 빚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국채를 발행할 수 없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은 중앙정부한테 진 빚이에요. 중앙정부는 자기들 국채를 발행해서 그 돈을 메꿔주는 거죠. 아니면 그냥 발행 안 하고 자기 돈으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현재 2021년도에 2차 추경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965조로 지금 잡고 있는데, 국채가 935조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는 27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적습니다. 사실은 이게 2009년 금융위기 때 빚이 많아가지고 힘든 지자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빚이 매우 적다. 그러니까 지금 27조라고 하는 건요,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빚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빚은 축적된 개념이잖아요. 1년의 예산은, GDP는 해마다 버는 돈이잖아요. 그거는 모순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빚이 900조다. 근데 GDP가 2000조다. 그러면 우리가 1년에 2000조를 벌어서 900조의 빚을 진 게 아니고 그 전에 진 빚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2000조에서 쌓여 있는 빚의 이자를 내고 있는 거죠. 빚은 그냥 별도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지방채도 마찬가지죠. 한 300조 되는 지방 예산 중에 27조의 지방 채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300조 27조를 갚아야 되는 게 아니고 27조의 이자 얼마겠습니까? 해봐야 1%, 요즘 국채가 1.5% 정도로 올랐는데 평균 1%입니다. 그러면 2,700억이죠. 2,700억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300조 중에 10,000분의 1 될까요? 그러니까 300조면 1%가 얼마입니까? 3조죠. 그러면 1000분의 1. 1000분의 1은 정말 미미한 돈이죠, 지방에서.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질 때 장기채로 돼요. 자꾸 돌아오면 재정이 안 좋으니까 50년, 우리나라도 50년 장기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50년을 하려면 그만큼 신용이 있어야겠죠. 신용도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방채와 국채가 연동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방 채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지방의 채무는 우리 지방채로만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거의 대표적인 걸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재정위기단체로 될 뻔했었던 태백시가 있는데, 이 지방채는 뭔지 아시겠잖아요. 그냥 빚을 낸 건데 채무부담 행위가 있어요. 채무부담행위는 뭐냐면 채무를 나중에 갚아야 되는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빚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디에 뭐 앞으로 무슨 비용을 대겠다, 무슨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의 투자를 앞으로 하겠다. 당장 빚은 아니지만 그건 약속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채무부담 행위인 거고요. 보증 채무 이행 책임 확정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증을 서준 거예요. 이거는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일이 잘 되면 하나도 나갈 돈이 없어요. 아까 채무부담 행위는 나가긴 해야 되는 건데, 보증 채무는 보증을 서준 거죠. 우리 아시잖아요. 보증으로 집안이 거덜나는 것도 많잖아요.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보증 채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파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 태백관광공사라는 곳에서 오토리조트를 만들어서 지냈는데 파산을 해버렸어요. 태백관광공사니까 태백시가 운영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이죠. 지급보증을 해준 거. 그러니까 태백관광공사에 태백시가 투자한 거 날린 건 물론이고, 태백관광공사가 뭔가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빚으로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 2천억이 넘었는데 이자까지 더 늘었다고 하는, 제가 최종 액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그래서 빚은 단순하게 지방채 발행만이 문제가 아니라 보증채무나 채무부담행위 그 확정액 같은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채무는 2020년에 30조까지 늘었습니다. 총 채무는. 근데 그 중에 지방채는 29조고요. 채무부담행위가 1,100억이 있고 보증채무 이행 책임액이 9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빚을 진 곳은 어디냐? 전체 29조 중에서 9조 8천억, 10조에 가까운 데이 서울시입니다. 규모가 크면 그만큼 많이 있고요. 그 9조 8천억 중에 채권이 4조 5천억이고 도시철도 채권이 3조 8천억이고 차입금이 1조 4천억이에요. 그런데 이 빚은 사실은 빚이라고 해야 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집 채권과 도시철도 채권이, 모집 채권은 좀 그래도 갚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 살 때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서울시에서 갚아주지만 또 새로 자동차 사는 사람은 또 돈을 내요. 돈이 순환하는 건데 이걸 빚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에 코로나 일어났을 때 그 경기도 이모 지사가 1조를 코로나 그 돈을 썼어요. 그 돈이 뭐였냐면 자동차 살 때 내는 돈, 그 지역개발 채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을 빚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빚이 있고 갚아야 되지만 새로 들어오는 현금이 그걸 메꿔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돈은 써도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쓴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여하튼 경기도 재정에 잔액이 줄었을 뿐 별로 변동사항은 없어요. 빚이 늘어난 건 아니죠. 빚은 계속 그 숫자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서울이 많고요. 그 외에는 부산이 2조 2천억, 그 다음에 대구가 1조 5천억, 인천이 2조 4천억 정도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건 경기도가 1조 1천억 정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제일 적은 데는 세종시가 1,700억이고요. 세종시 너무 작으니까 그렇다 칠 수 있는데, 그 다음으로 적은 데는 제주도가 3,2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부채가 많지 않고, 많지 않은 것 중에서도 대부분은 이제 광역시에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채무와 지방 채무가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리고 채무에는 채무 부담행위나 보증 채무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를 아셔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